합니다. 제가 세계 최고 1등 부자, 뭐 수시로 바뀌긴 하지만 올해 2023년 기준 포브스 선정 세계 1등 부자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분입니다. 일론 머스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스페이스X라고 우주선 로켓을 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1등이고 그럼 2등은 누굴까요? 보통 1등은 기억하는데 2등은 기억 못하죠. 그렇죠? 2등은 원래 기억하기 힘듭니다. 2등은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여전히 건재하고 현재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회장이 베르나르 아르노 LVMH라는 회사가 제치고 그러니까 이 회사가 3등 했다는데 처음 들어보셨죠, 대부분.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루이비통 회장입니다. 네, 그 회장이 이제 2등, 3등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아마존은 우리나라로 치면요, 쿠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인터넷 쇼핑몰인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고 또 그 창업자가 전 세계 부자 2등에 올라 있습니다. 이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조스에게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니까 궁금했겠죠. 앞으로 10년 후에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역시 세계에서 가장 이렇게 해안이 있는 사람은 남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본인은 10년 뒤에 뭐랄까, 어떻게 변할지는 자기도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하지만 자기는 관심 있는 거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그 변하지 않을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지나더라도 낮은 가격을 소비자들은 원할 거다.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빠르게 배송받는 것을 원할 테고, 그리고 더 다양한 제품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과연 10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존 제품은 비싸도 나는 살래. 아마존 제품은 배송이 느려도 나는 아마존에서 제품을 구매할래. 너무 사랑하는 아마존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근데 10년이 지나도 반드시 이 가치를 지켜줘야 이 쇼핑몰의 매출액은 유지되겠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959년에 미국 미시건주 에이다시에 그 당시는 작은 공장이었고요. 현재 사진인데 이때 미국에서 아메이 에로시라는 다목적 청소용 세정제 한 가지, 이 제품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마존은 얼마나 많은 제품이 있습니까? 근데 리치와 제이라는 두 친구가 이 청소하는 세제 하나를 가지고 아메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네, 그런데 방식도 독특하게 했어요. 여차저차저차저차 방금 여러분들이 커피 스토리 들으신 것처럼 그런 방식. 먼저 커피를 마셔본 사람이 맛있었을 때 자랑하는 방식. 뭔가 유명한 연예인이나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이런 셀럽들을 통해서 광고를 해서 마케팅을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현재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캐나다, 호주, 영국, 홍콩, 독일, 말레이시아,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은 1979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요, 1991년 이 22번째로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앞에 보여드린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서 단 한 곳도 망하거나 더 대단한 건요, 철수한 곳이 없어요. 진출한 국가에서 적자가 있었던 국가도 반드시 있었겠죠. 그런데 아메이는요, 방식이 독특했잖아요. 무슨 방식이냐면 저처럼 능력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지만 잘 살고는 싶어요. 이렇게 꿈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이 이 아메이의 사업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값싼 제품을 사람들이 편리하고 빠르게 배송해 주는 게 아마존의 방식이었고,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요, 값싼 제품은 없어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품질이 좋고, 랩스 들어보시니까 막 너무 오늘 쓰신 분들도 또 쓰고 싶잖아요. 진짜 아티스트 랩스는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사용하는 방법 보여주셨잖아요, 윤영사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 석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가 필요하죠, 그죠? 어쨌든 이제 물이 좀 흘러내리고 하니까 욕실에서 쓰셔야 되는데 어차피 석션은 많이 쓰셔도 일주일에 2번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석션 기능이 신기해서 이렇게 쓰다가 핵심은요, 그 LED. 여러분들 피부과에 뭐 IPL이다, 프락셀이다, 뭐 티타늄, 뭐 레이저다 이렇게 받고 싶잖아요. 저도 받고 싶어요. 근데 피부과 그 뭡니까 관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압니까? 돈은 내가 냈는데요. 그 사람이 갑이야.
스케줄을 잡으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해놓은 뭐 수요일 날 2시에 가기로 했는데 내 스케줄이 바뀔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시간을 좀 변경하고 싶어. 안 잡힙니다. 돈은 분명히 내가 결제했는데 그거 적지 않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몇백만 원 단위잖아요. 근데 내 스케줄을 안 맞춰줘요. 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갑니다. 왜냐하면 효과를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얼굴에 사용하는 레이저는 불법이죠. 그래서 그 성능에 준하는 레드 LED를 넣어준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말 효과 좋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그 레드 LED 세럼 모드 그걸로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요. 정말 제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요, 세제를 만들거나, 뭐, 아티스트리 화장품을 만들거나, 이런 본사 제품만 있는 게 아니라, 본사 회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안 되시죠? 아메이가 센터,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뭐라고 비교해 드릴까요? 그, 잠실 야구장 이런 거 있죠. 그런 야구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메이는 NBA 올란도 매직 팀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NBA 구단 하나를 소유하고 있고요. 자세히 보면 여기 제가 그림에는 못 넣었지만 농구단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팀도 있고 몇몇 더 팀들이 있어요. 그 팀들을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텔도 가지고 있어요. 5성급 호텔, 그랜드 플라자 호텔, JW 메리어트 그랜드 레피즈 호텔을 자사가 직접 소유하고 있고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섬 보이죠?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라고. 여러분도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가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빌 게이츠가 결혼했을 때 이 섬에 갔어요. 근데 이 섬 소유주가 아메이입니다. 아메이 거예요. 아메이 개인 소유의 섬이에요. 프라이빗 섬입니다. 여러분들 호텔스닷컴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아메이는 여러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뉴트라이트 가장 좋아하고 방금 설명드린 아티스트도 너무 멋진데 오늘은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릴 시간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이 두 창업자 리치드 버스와 제이 베넨데 현재는 작고하셨지만 이 두 아들 2세 누가 누구 아들인지 확실히 구분되죠, 그죠? DNA는 못 속이는 거죠.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스티브 벤앤데 키 큰 분, 얼굴만 잠깐 기억해 주세요. 이분이 2013년 6월 신문 기사입니다. 2013년 6월에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에 취임했고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의장직에 취임했대요. 그것도 최초인데 아래쪽에 보시면요. 제이벤 앤델과 스티븐 앤델은 부자, 그러니까 아버지도 미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했고 아들도 미상공회의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 여러분들 표정이었어요. 이렇게. 저는 경제에 관심도 없었고요. 미상공회의소가 무슨 모임인지도 몰랐어요. 우리나라 뭐 중소기업 모임, 뭐 정경련 모임도 관심 없는데 무슨 미상공회의소가 제가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미상공회의소라는 건 어떤 모임이냐면 미국에 존재하는 대기업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기업들이에요. 구글이나 애플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대기업들. 그런 대기업들의 모임이 있겠죠. 그것을 미상공회의소라고 해요. 근데 미국에는 대기업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대기업은 30개를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무리 생각해도 30개 넘지 않거든요. 미국에는 존재하는 대기업만 300만 개가 넘습니다. 300만 개. 그 300만 개의 협회의 대표 자격을 아메이 회장이 했다. 그것도 부자가 했고, 스티븐 앤델은 두 번이나 역임했다. 이거를 굉장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범한 사람들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 정보의 차이에 따라서 돈의 수입이 결정되거든요.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누가 발빠른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 네, 그래서 이 자료를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현지 공장입니다. 현재 모습이에요. 기적의 1마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장 양쪽 끝의 길이가 약 1.6km. 굉장히 큰 규모이죠. 그런데 자세히 제가 사진을 확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기차예요, 기차 여러분들, 기차. 네, 이 기차 에버랜드에서 이렇게 관광기차 아닙니다. 그거는 에버랜드에서 자기들이 만들면 되잖아요. 여기는 물류를 배송하기 위한 기차. 도로는 만들 수 있죠. 공장을 크게 지으면 자기가 만들면 되니까. 기차는 자기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지. 우리 앞마당에는 내가 철로 깔면 되죠. 근데 그 기차가 나라에서 연결된 기찻길이랑 연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대단히 물류가 미국 내에서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규모,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그 모든 제품, 코어 제품들이 이 본사 현지 공장에서 제조되어서 여러분들 손에까지 오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아메이를 접했을 때 저도 소비자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미상공에서 의장을 두 번 했네, 세 번 했네, 뭐 기차가 있네, 공장이 크네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요. 그 제품이 처음부터 좋아 보입니까? 저는 이상해 보였어요. 진짜 너무 이상해 보였어요. 왜냐하면요. 샴푸, 세제 이런 통 보세요. 화장품도 별반 차이 없어요. 통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샴푸도 색깔만 다르죠.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자세히 봐야 돼. 네,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게. 우리 마트에서 가서 보면 얼마나 통도 예뻐요.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얼마나 화려하게 다양한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집니까? 근데 이런 똑같은 통에 이름만 다르고 세제통은 가관입니다. 색깔도 비슷한데 자세히 봐야 제목이 달라요. 그 이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불편했고 낯설고 어색했지만 이 제품들을 제대로 사용해 보기 시작하면서 출발한 소비자예요.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도 아메이를 처음 접한 사람은 소비자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 소비자가 어떤 소비자예요? 뭔가 불편한 느낌, 뭔가 어색한 감정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현재 결과는 어떻다고요?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진출했다는 것은 이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아메이 제품을 사용하고 제품을 전달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벌었겠죠. 왜냐하면요. 아메이 마케팅의 본질은요. 이 사진 한 장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사진이냐고요? 이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뭐 걸작입니까? 작품입니까? 대단한 그림 아니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공통점이 아니라 100이면 100, 모든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저도 두 명 아이 키우고 있지만, 어릴 때는요, 아이들의 모든 행동의 끝은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들고 와서 보여줘요. 왜냐하면요.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잘 그리고 못 그리고 상관없어. 나는 누군가한테 내가 한 행동을 자랑하고 싶기 때문에 정말 기가 막힌 건요. 제 둘째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 이렇게 종이접기를 해가지고 제가 보면 종이접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재활용품 버려야 되는 종인데 아이는 너무 소중한 종이접기인 거예요. 근데 그걸 너무 이렇게 고이고이 이렇게 보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은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없을까요? 더 심합니다. 네. 어른들이 자랑하고 싶은 본능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기업이 돼버린 기업들이 이 SNS예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다 깔려있는 앱들.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은근히 자랑하기 좋은 플랫폼이죠. 내가 어디 해외여행 갔다 와서 친구한테 카톡으로 내 해외여행 갔다 온 사진을 팍팍 보내보세요. 절교하든지 쌤나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내 인스타에 올려. 근데 친구가 자연스럽게 봐. 그러면 나도 자랑했어? 나도 기분 좋아? 친구도 어쨌든 댓글 달면 뭐 좋아요 주면 뭐 나도 그렇게 서운하거나 나한테 직접 보낸 게 아니니까. 그 중간 심리를 파고든 게 SNS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 보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시간이 한참 지나가 버리는 거잖아요. 자랑하고 싶은 건요, 본능입니다. 맛있는 커피를 마셨어요. 당연히 자랑하고 싶은 건 본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습니까? 제가 내일 이번에 새로 개봉하는 서울의 봄이라는 실제 영화를 보러 가려고 예매를 해뒀어요. 근데 아직 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사장님들 너무 재밌어요. 그 영화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제가 안 봤는데 어떻게 자랑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보고 왔다면 재밌었어. 그게 너무 실감나고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괜찮은 영화였어. 그러면 누군가 이번 주 주말에 영화 보러 간다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 영화를 추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경우는 딱 하나 있죠. 꼴 보기 싫은 사람한테는 안 알려줘.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알려주죠. 그거 봐봐. 나 봤더니 너무 재밌었어. 우리 애들이랑 같이 가서 봤는데 역사적인 내용도 담겨 있고 실감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뭐 한 8시간 정도 하루 밤 동안 일어났던 일인데 엄청 실감나게 박진감 넘치고 또 중간중간 재미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 재밌더라. 한번 봐봐. 이렇게 추천할 수 있겠죠.
그 본능이라니까요. 그 두 번째, 제가 오늘 가장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이 아미 사업의 비전은요. 우리 양심에 모든 걸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요. 요즘 뭐 전기차 시대가 되면서 뭐 누가 봐도 뭐 비전문가인 누가 봐도 급발진인 것 같은데 뭐 차가 부딪혀가지고 불이 나는데 문을 열려고 하는데 문이 안 열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안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자동차는 정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수긍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 저 차는 정상이구나. 그 사람이 운전을 이상하게 했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최대한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의 방어막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만족 보증 며칠 해줍니까? 14일. 그것도 영수증 없으면 안 해줘. 근데 우리는 며칠 해줍니까? 90일인데 더 가관인 건요. 기준이 없어요. 당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꿔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이제 너무 춥죠? 네, 그런데 이제 여름 끝 무렵에 가을 바뀔 때 이제 분위기도 좀 바꿀 겸 립스틱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때 샀던 립스틱이 지금 마음에 듭니까? 마음에 안 들죠.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럼 예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엄마 줬잖아요, 엄마. 엄마 이거 좋은 건데 이거 내가 한 번밖에 안 썼어. 왜 엄마 줘요? 안 바꿔주니까요. 근데 아메이는요, 90일이면 계절이 바뀝니다, 여러분들. 석 달이에요. 영수증 없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컴퓨터로 다 준비해 뒀어요. 프린터도 다 준비해 뒀어요.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근데 그거를 최근 들어서 이렇게 했느냐? 64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비전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회사가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소비자를 시작했지만 이런 제도 실제로 해봤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저한테 반품을 해주고 제품을 제대로 써보면 써볼수록 너무 좋고 그래서 아미는요, 제가 본질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가 이렇게 눈을 현혹하거나 뭐 말을 잘하는 셀러비로 뭔가를 마케팅을 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지만 내가 써본 진짜 양효 사장님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참 이렇게 납득할 수가 없어요. 사장님 말씀하시면 프리워시 설명해 주시잖아요. 정말 너무 진심이 느껴지는데 사장님은 항상 자기는 설명을 못 하신다고. 근데 양효 사장님 말씀을 듣고 프리워시를 안 써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00이면 100명 다 써보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아메이는요. 이번 달에 이미 아메이는요, 이 약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한 가지로 시작했지만 매달 신제품을 출시해 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무려 이번 달은 신제품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너무 기가 막혀요. 뭐가 기가 막혔냐면요. 한 번만 사용해 보더라도 너무 좋아요. 저는 전동 칫솔이 양치할 때마다 너무 감동이에요. 이 어금니가 얼마나 깨끗하게 닦이는지. 왜 여러분들이 치아가 너무 매끈매끈하게 닦이면 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혀로 이렇게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지저분합니까? 혀로 너무 매끈매끈해서 계속 네일을 문질러 봐요. 너무 매끈매끈해. 너무 좋아요. 이 전동 칫솔이. 그래서 이 전동 칫솔을 제가 한번 쓰고 나서 그 전에 쓰던 칫솔 있잖아요. 손이 안 갑니다. 그 칫솔도 너무 좋은 칫솔이거든요. 엔자임 바이옴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전에는 꼭 제가 저녁을 적게 먹어야 될 이제 나이가 돼서 이제 소화가 이력이 떨어지고 어쨌든 이제 신진대사 에너지 소모량이 줄어드니까 적게 먹어야 되는데 또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저녁에 맛있는 거 있으면은 과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꼭 새벽까지 소화가 안 되고 뱃속에 음식물이 남아있는 게 제가 너무 느껴졌어요. 그래서 깊은 잠도 못 자고 속이 불편했는데 엔자임 바이옴 한 번만 먹어보니까 바로 알겠던데요. 울트라 러닝 책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완전히 익히는 방법. 그거는요, 직접 부딪혀서 하는 거래요. 이 저자가 실제 자기 경험담을 가지고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아미 사업은요, 나부터 제대로 사용해 보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지만 자랑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제품 강의도 조금 들어보면 아, 이게 어떤 원리로 사용하고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알게 되면요. 자랑은 정말 저절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전달이 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그 인쇄 같은 수입이 만들어지는 원리, 너무 자연스러운 과정이잖아요. 첫 번째 단계에서 나부터 제대로 써봤을 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반품하시면 되니까 손해볼 필요도 없는 일이잖아요. 세계 최고 기술력 회사는 세계 최고 부자라고 말씀드린 이 테슬라 오너입니다. 일론 머스크입니다. 이 테슬라가 얼마나 대단한 기업인지 영상으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Stage separation. Boost bank startup. 마지막에는 터졌어요. 어쨌든 결과는 실패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다 실패했다고 그렇게 적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 쏜 거고요. 이 그림으로 보니까 크기가 느껴지지 않죠. 로켓의 높이가 140m예요. 140m면요. 40층 건물 높이입니다. 아파트 40층. 그러니까 63빌딩,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높이가 250m인데 그거의 반 정도 되는 높이의 로켓이 하늘로 날아 올라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승객을 태운 다음에 나중에 150명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 150명을 태우고 화성까지 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이 테슬라 회사. 이 테슬라가 지금 지구상에서 우주선을 발사하는 그 횟수가 있겠죠, 횟수. 그 횟수의 50%를 이 테슬라 회사 혼자서 하고 있어요. 나머지가 국가들을 다 포함해서 50%를 하고 어마어마한 양을 쏘고 있죠. 그런데 무게로 치면요, 이 테슬라 스페이스X 이 회사가 80%의 무게를 우주 밖으로 쏘아 올리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 실패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럼 아메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가요? 이 기술력, 물론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그렇지만 아메이는요, 우리처럼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약속을 지키는 회사입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고 그 약속을 64년 동안 지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33년, 32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매달 신제품을 출시해 준다는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고 어마어마한 품질력의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한테 어떤 능력, 스펙, 뭐 학점 묻지 않고요. 보증금도 묻지 않고요. 돈을 얼마 내라고 하지도 않고요. 꿈이 있는지, 꿈이 얼마나 큰지 지금도 우리한테 묻고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스폰서를 통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꿈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